과제는 예, 그 센티미터급 중학도를과 무결성 기술 개발인데요. 1, 2 과제는 그 절대항법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절대항법으로 그 절대 위치를 갖다가 센티미터급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무결성 기술. 그다음에 3과제는 도심에 들어가면 이제 그 멀티패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5m 내지 때로는 뭐 수십 미터 정도의 위치 오차가 나는데, 그래서 그 도심에서 상당히 드론의 안전 문제가 되는 그런 그 다중 경로를 감지하고 저감하는 기술을 3 세부 기술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4 세부 기술은 절대 항법이 아니고 상대 항법, 드론이 이제 서로 움직이면서 그 상대 위치를 센티미터 또는 뭐 데시미터급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무결성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항법하고 상대항법의 차이를 갖다가 말씀드리면은 본래 고정기준국에서 반경 한 50km 정도를 센티미터급으로 위치를 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경 50km가 아니고 100km로 넓히기 위해서는 고정기준국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고정기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반경 100km 이상 되는 그러한 센티미터급 고정 범위를 넓혀주는 기술이 이제 1하고 2 세부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정기준국이 아니고 이동하는 기준국에 대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그 항공모함에 대한 상대항법에 대한 거는 미국에서 제이펄스라고 기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4세부 기술에서는 이것을 드론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더라도 상호간의 상대 위치 벡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무결성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하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공중항공모함에 대한 그러한 기술도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세부 기술은 이게 드론이 날아갈 때 이제 도심을 날아가게 되는데, 도심에서 그 멀티패스에 의해서 뭐 5 내지 수십 메다 정도의 위치 오차가 나기 때문에 이 멀티패스가 지금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지하고 이걸 제거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2000년도에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트워크 그 가용 범위를 50km 현재 돼 있는데요. 이거를 100km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아무도 안 했는데, 현재 기술 개발된 거는 일반적인 날씨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흐리거나 이런 비가 약간 오거나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아주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는 태풍이 불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개발된 기술로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기술로서는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0km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A하고 B 네트워크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위치 정확도가 이렇게 점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은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기후 변화에 특히 이제 국지적인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그 전리층의 오차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가, 그게 이제 알고리즘 부분인데요. 기존에서는 그러한 그 오차를 유발하는 전리층이라든지 대리층이라든지 위성 오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한목에 모든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웨이팅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
오차들의 요소들의 특징을 다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웨이팅을 적용해서 하면은 훨씬 이게 강건하고 확장성이 늘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쭉 해봤습니다. 그 다중위성군에 대해서, 다중주파수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 만들었고요. 소프트웨어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00km 반경에서 기상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날씨, 집중 호우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날씨를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에 반영해서 여기에 잠깐만요. 한데 예, 반영을 했을 때 이 보면은 기존대로 하면은 한 10cm 정도의 수평 오차가 나는데 우리가 제한한 기법을 하면은 한 1cm 있는, 이건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10cm도 이 앰비기티를 풀어야지 센티미터가 가능한데요. 앰비기티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가 60%만 풀 수 있다는 거고요. 60% 푸는 것도 50% 정도는 틀린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물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제한한 기법을 사용하면은 96% 정도는 앰비기티를 풀 수가 있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앰비기티를 풀었다 그러면은 100%가 다 제대로 된 앰비기티를 결정했다는 그런 결과가,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치 정확도가 이제 제대로 앰비기티를 못 풀면 이런 식으로 쉽게 튄다는 그런 거를 인터넷에. 예. 그 다음에 이 세부 기술인데요. 이 세부 기술에서는 이러한 그 보정치를 받았을 때 어떠한 위성군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랬을 때 가용성하고, 그 다음에 미지정수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공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 1세부 기술에서 받은 그 보정치를, 분리 보정치를 제조업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적용했을 때 기법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제대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중위성 위성군을 결합할 때 이제 특히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GPS나 갈릴레오하고 다른 게 FDMA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인터 채널 바이어스라는 걸 갖다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GPS에서 추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 추정을 꼭 해야 된다는 그 기술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앰비기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항법에 대해서도 이 무결성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지금 기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세부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 머신러닝을,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기법이죠.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다중 경로를 감지하고 저감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현재는 저감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감지하는 기술이고요. 여기 이제 어떻게 감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개의 안테나를 따로 띄워가지고 두 개의 안테나에서 받은 그러한 그 신호를 이용해서 감지를 하겠다.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또 하나는 그 일반 안테나고요. 그거는 오른쪽으로 도는 신호를 감지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안테나는 편파 안테나라 해가지고 그 왼쪽으로 도는, 오른쪽이 아니고 그 반대로 도는 그러한 신호를만을 수신하는 그러한 안테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 반대 안테나 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다중 헬드패스를 갖다가 감지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3차원 지도를 이제 이 실험하는 그 곳에 이제 지도를 사가지고요. 거기서 어떻게 건물에 의해서 블락킹이 되고 또 반사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하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기계에다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두 개의 똑같은 안테나를 썼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중 편파 안테나, 오른쪽으로 도는 거하고 왼쪽으로 도는 거를 수신하는 그런 두 개의 안테나를 달았을 때가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파란 게 그거고요. 빨간 게 이제 두 개의 똑같은 안테나를 달았을 때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 게 이제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학습법도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작년에, ION 학회에서 최고의 탐지율로 나왔던 게 한 55%입니다. 근데 이번에 연세대에서 했던 거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60% 정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4세류 기술인데요. 실제로 그 드론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장비를 넣어서 세 개의 드론을 서로 평행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여기서 보면은 베이스 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로버 1, 2, 3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베이스하고 로버 1, 또 베이스하고 로버 2, 베이스하고 로버 3 이렇게 각자를 이제 풀어가지고 이거를 1대 N이라는 거로 하나씩 푸는데요. 하나하나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제대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터급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거의 한 데시미터급으로 위치 정확도가 나온다는 걸 실험으로서 확인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다른 기법, 그게 이제 어레이 안테나 기법인데요. 딴 게 아니고 이게 베이스에서 로브1의 앰비기티가 딱 풀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로브2만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요것도 측정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렸기 때문에 로브1에서 로브2로 가는 새로운 가상의 측정치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측정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펙 앰비기티를 인티저 앰비기티를 푸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빨리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무결성에 대해서도 리스퀘어하고 카노 필터를 써가지고 상대 델타 보호 수준을 산출을 해서 제대로 나온다는 거, 무결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를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거는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한 건데요. 이제 GPS뿐만이 아니고 INS를 결합할 경우에 미정수 추정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3차년도 연구 개발 계획인데요. 이거는 지금 시간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은 1단계 이제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안서에 있는 50km 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기술 1세부기술에서는 모든 오차 요소를 분리를 해서 보정정보를 만들어서 1세부기술에 2세부기술에 넘기고요. 2세부기술에서는 그걸 받아서 여러 가지 그런 다중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인티저 앰비기티를 이제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푸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3세부 기술에서는 금년에는 정적 환경에서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정적이 아니고 동적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러면 현재까지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측정치, 코드 마이너스 캐리어라는 새로운 측정치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이 학습을 시켜서 멀티패스에 대한 그 탐지 기술, 그다음에 교환 기술을 개발해요. 그다음에 4세기 기술에 대해서는 50m의 방향에 드론을 띄워서요. 거기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매트랩 기반으로 후처리해서 데시미터 50cm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 베타의 무결성 보장에 대한 알고리즘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요. 고장 추적시켜서 알고리즘 성능을 검증하게 단계별 식품 이거는 이제 과거에 다 똑같은 걸 했고요. 다음 차트에서 다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실전 계획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가상 환경의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어요. 50km 반경 내에. 이것을 1세부 기술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분리형 보정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2세부 기술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분리형을 재조합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센티미터급 위치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게 끝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실측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거를 똑같이 이제 집어넣어서 제대로 위치가 나오는, 사용자 위치가 나오는지까지도 저희들이 검증해 보겠습니다. 3세부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동쪽 환경에서뿐만 아니고 동쪽 환경에서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공정능 오차를 탐지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4세부 기술에서는 드론으로 테스트베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대 데이터 호출하고 그다음에 무결성해서 시스템 고장을 일부러 이제 주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상대 벡터 보호 수준을 산출해서 그것이 시스템 고장을 탐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술 실증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 기술 실증기에는 저희 과제에서는 세부기술 4가 연관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과거에 미팅을 한 결과 어떠한 무게,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 어느 정도 쓰는가, 그 다음에 안테나들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가 끝났습니다. 또한 통신에 대해서도 무인기 간에는 TCP/IP 통신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상대 항법 해를 갖다가 결국은 그 실전기의 비행 지역에다가 보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RS-232C 통신을 써서 보내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정해서 이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고, 실전기의 지속적인 서로 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입니다. 2000년도 대부분 다 달성이 됐는데 학술지가 하나가 모자라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하나를 썼기 때문에 금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전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등록이 금년에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충분히 등록이 될 것으로 이상입니다. 이세부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찬국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제를 2차년도 과제를 마치면서 아직도 비대면으로 발표를 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다들 얼굴 뵙고 워크숍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제는 미지 환경 및 가옥 환경에서 항법 기술입니다. 저희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저희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가지고서 전체가 6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단계, 2단계 전체적인 목표를 보시면 미지 환경 운영을 위한 탐지 및 회피 센서가
그러니까 미지 환경의 키워드를 보시고요. 그래서 복합 정밀항법이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드릴 또 가옥 환경에서의 어떤 실시간 위치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 들어서면 어떤 신뢰성 향상을 위한 항법 기술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 미지 환경, INS, GNSS, 탐지 회피 센서, 즉 말해서 카메라, 라이다, 저희는 이제 레이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항법 기술이고, 두 번째는 항법 가옥 환경. 저희가 가옥 환경이라는 정의를 진행을 할 때 일단은 라이다라든가 카메라에서의 가옥 환경을 볼 때 일단 연무 환경과 그 예를 들면 유리 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개선하기 위한 거를 실제로 어떤 기술 실증계에도 2단계에서 검증할 계획이고 힐스와 필수로 통해서 검증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꺼진 데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1, 2단계 전체의 어떤 정량적인 연구 목표는 저희가 이제 그 항법 정보의 가용성, 뭐 정밀도, 그다음에 출력 주기, 항법의 어떤 도출 범위 이런 걸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세계적인 수준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세계적인 수준 거의 그 앞서는 그런 것들로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1단계의 목표는 이거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발표를 하지 않지만 2단계에서는 고장 감지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6개 대학이고요. 미지환경은 저희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가지고서 세종대학교, 금호공대, 군산대학교, 그 다음에 가옥환경은 포항공대하고 건국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지환경, 항법 가옥환경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쓰는데요. 미지환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RF에 주어진 내용이 저가 센서 기반의 INS, GNS 항법 알고리즘입니다. 너무 약간 뻔한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뻔하게 진행하지 않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오도메트리하고 슬램, 그 다음에 어떤 거리 센서 기반, 즉 말해서 라이다를 중심으로 한 어떤 슬램 알고리즘들이 미지 환경입니다. 즉 말해서 2-1 기술에서는 그 맵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2-3에서는 가옥 환경에서는 맵이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복합항법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가옥 환경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유리라든가 앞에 비치는 부분이 유리라든가 연무 환경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예를 들면 벽이 가렸다든가 이럴 때도 뭔가 항법을 할 수 있는 그 교류자기장 기반의 어떤 기법들을 건국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미지 환경에서 올해 얻어진 중요한 결과들을 보면 그 INS GPS에서 간결합 INS GPS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저희는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약간 인공지능 기술을 좀 적용하는 딥러닝 기술들을 적용하는 그런 어떤 INS GNSS를 적용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그 올해 내로 논문이 투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새로운 필터 규절을 통해서 어떤 그 학습 효율을 그 딥러닝에서 가장 학습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산량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개발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한 3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한 2배, 2.5배 정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성하고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슬램을 보면 물론 내년에는 그 영상과 그 다음에 라이다가 합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밝기 기반의 그 영상 관성 슬램을 합니다. 보통은 피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홍콩 가기대 같은 데도 뭐 빈스 퓨전 같은 경우를 보면 이 ORB 슬램 3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그 잘하고자 대학인데요. 그런데 보면 시각적 특성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다소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밋밋한 전혀 어떤 피처가 잘 잡히지 않는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지역에서 보면 피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기 기반으로 뭔가를 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피처가 잡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피처 기반으로 하면 기존에 저희가 있는 이 레퍼런스를 보면 여기가 이쪽에서 시작해서 2바퀴를 돌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 돌았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 검은색이 레퍼런스고요. 라이카를 통해서 레퍼런스 장기 위치를 찾았고, 그다음 홍콩 가기대의 이그 빈스퓨전이라는 것이 그 파란색이고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혀 피처가 잡히지 않는 환경에서는 오차가 많이 그 발생한다는 것을 자세 오차를 유발해서 결국은 이렇게 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희가 사용한 밝기 기반을 사용했더니 피처가 제법 많이 잡혀서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정확한 기술 항법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아무래도 좀 차별화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SCI Q1 저널에 있는 트랜잭션 오브 로보틱스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 기반의 슬램 연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라이다들이 스캐닝 라이다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스캐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 두 개의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왜곡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현상, 결국 그래서 위치 오차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짧은 단위로 뭔가 계산을 함으로써 베이지안 필터를 수행함으로써 이런 왜곡이 보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실험한 공간이 이렇게 여기 맵과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진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 방법을 쓰면 아주 정확하게 맵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로보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아이크라에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제안서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이 라이다 기반의 슬램을 세종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수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너를 가지고 뭘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수중 소너를 유사한 센서가 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다를 가지고서 뭔가 그 여러 가지 기술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소너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뭐 속도 측정치 기반의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옥 환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요. 가옥 환경에서는 저희가 일단 포항공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테스트베드 구축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레퍼런스 장비로서 옵티 트랙을 사용을 했고 이 옵티 트랙이 중간중간에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라이다를 장착한 이런 이 테스트베드에서 여기가 유리 환경이기 때문에 유리 환경을 비출 때 여러 가지 이제 왜곡되는 현상 또는 이게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옵티 트랙이 보시다시피 이게 바이콘 같은 건데요. 레퍼런스 장비를 얘를 위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연물이든가 이런 걸 뿌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위치를 옵티 트랙 가지고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군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액티브 IR 마커를 여기다가 보시다시피 장착을 해가지고서 얘네들이 요 장치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얘네들의 보통은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사각형으로 돈 궤적인데 옵티 트랙만 가지고 하면 보다시피 사각형이 안 됐는데 이 그 액티브 IR 마커를 써서 하면 제법 정확한 이 레퍼런스 위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 기반의 그 이너셜 오도메터를 경우에도 가옥 환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소실, 산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왜곡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왜곡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그 스파르시티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기하 분포라든가 리플렉스 분포를 활용한 어떤 이 표현자를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게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에서는 이를 이제 크게 벌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교류자기장이라는 어려운 기술을 지금 실제 시도를 함으로써 교류자기장의 장점은 건물이 뭐가 막히거나 블락킹이 돼도 이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이것도 가옥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다시피 큰 코일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신부도 말고 송수신부도 만들고 신호처리부도 다 직접 설계해서 만든 다음에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코일이 4개가 있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는 과정인데 현재 이런 부분에서 뭔가 지금 요런 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끄트머리 부분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원형 코일 자기장 모델식을 이용해서 뭔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기장 모델식은 뭐 쉽다면 쉽고 복잡한 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서 3차년도에 1단계 마지막인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이 오도메트리하고 거리센서 기반의 오도메트리하고 슬램 개발에 있어서는 드디어 이제 IMU, 라이다, 카메라를 다 융합합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 전체적인 제공된 센서를 다 사용하는 그런 그 측정치를 융합해서 베이시안 필터링을 수행하고 실제로 C하고 C++ 기반의 그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패키지로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도 좀 자체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코츠 항법 센서 모듈을 작성합니다. 이런 말씀드린 세 가지 센서들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뭐 드론에도 할 수 있고 드론을 사실은 항상 날리기는 쉽지가 않아서 지상 차량에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 이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레퍼런스 장비에서 GPS 안테나도 듀얼 안테나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걸 레퍼런스로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카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장비도 사용을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PC, IMU, 카메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IMU는 어떤 여러 가지 고속 환경에서 대응이 쉽고 라이다라든가 카메라나 이런 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뭐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결합을 함으로써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 3차년도 1단계를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혹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요, 점군 센서의 이너셜 오도메트리를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스트 베드에다가 직접 본격적인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테스트 베드를 좀 더 보완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뭔가 그런 유리라든가 어떤 그 연무 환경, 여기다 연무를 가득 채우고 저희가 지난번에 실험을 했는데 이 환경에서도 잘 된다는 것을 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술을 잘 확보만 하면 여기다 지금 그 JCR 10% 제 상위 저널에 인더스트리얼 일렉트로닉스에 내겠다고 우리 포항구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자기장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코일 자기장 모델이나 이런 걸 해서 결과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하고 좀 작게 만들기도 하고 조금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을 해가지고서 뭔가 이것을 그 완성도 있는 부분들로 어느 정도 보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드웨어 굉장히 어려워서 항공 전공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전체로 실험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대학교에서 그 에어스임 기반의 이 라이다 모델 구현도 하고 미지 가혹 환경, 즉 말해서 막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이런 상황에 약간 그 스테리간 어떤 가혹 환경, 그 다음에 연무 환경, 눈 안개 이런 것들 다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 항법 결과가 우수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도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계속 5차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단계 그 2-1 과제는 항법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 지도가 없이 지도도 추정하고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지도를 기반으로 가혹 환경에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항법 결과를 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1단계 저희 정량적인 목표는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무인 지상 차량 코츠를 이용해서 실제로 자체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터널이라든가 지하 주차장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연무 환경, 유리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잘 동작한다. 이런 환경에서도 항법이 된다는 걸 보임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기술을 좋은 저널에 내므로서 저희가 검증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중교류장 기반의 복합항법도 마찬가지로 실제 구현하고 필수를 통해서 실제로 이것이 잘 구현한다는 것을 보이고 장애물 배치 환경에서 항법 성능이 잘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원래 계획에 없던 내용인데요. 이 추가 사항이라는 것은 기술 검증기를 위해서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노를 대체할 수 있는 레이더,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소노가 들어왔을 때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기반의 수중 환경의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중 환경에 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다 카메라가 아니라 수중 환경에서는 카메라를 쓸 수 없기 때문에 IMU, 이제 수중 환경에도 시중계도 GPS가 있다. GPS 일단 다뤄놓고요. DVL이라든가 그 멀티빔 에코 사운더라든가 이런 실제 그 상황에서의 그 항법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뮬레이터를 구성하고 있고, 요거는 가제보 기반의 로봇 오퍼레이팅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요. 연구 성과는 저희가 지금 21년도의 목표는 요 검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연구 목표는 다 초과 달성하고 있고, 뭐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여기 수치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세부 김현진입니다. 영상 기반 탐지 회피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삼세부는 제목 그대로 영상을 사용해서 장애물을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과제고요. 특히 중요한 항목은 여기 영상이 온보드에서 얻어지는 영상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검출하고 회피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가서는 더 도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센서가 아니라 다낭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에서는 이런 일정대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오늘은 2단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다낭 카메라의 기본적인 활용 같은 거를 봤다고 하면 이제 2000년도에서는 이제 다낭 카메라 데이터의 경우 이제 기피 데이터가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경계선이 모호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조밀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동적 환경에서도 잘 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물 추적 회피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낭 카메라 기반의 조밀한 복원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기술의 경우 뭐 심층신경망 사용해가지고 연구하는 것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그 un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을 쓰면 이제 연속적인 이미지를 계속 이제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걸 써야지만 이제 깊이 같은 거를 조밀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물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미지를 보는 거는 드론의 환경하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이미지 또는 몇 장 안 되는 이미지 가지고 좋은 성능을 올리는 연구가 이 과제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이제 물체 탐지 영역 분할 정도만 단일 이미지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연속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랑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해가지고 독립적인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신경망이 빨리빨리 학습되게 하는 것이고요. 이 학습 전체를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기존의 학습 알고리즘하고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3분의 1로 줄어도 더 좋은 성능을 내더라. 여기서 보시면 그 성능의 차이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다고 했을 때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알고리즘에 비해서 이제 경계선 같은 부분이 더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낭 카메라 기반의 이제 위치 추정, 그다음에 동적 장애물의 위치 추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영상 특징이 부족하면은 특징점이 얻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위치 추정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래서 모서리만 따다 쓰는 알고리즘이 기존에도 있었고요. 근데 이럴 때는 특징점을 쓰는 거에 비해서 정확도가 낮아서 저희는 이제 어떤 때는 점을 쓰는 게 좋고 어떤 때는 선을 쓰는 게 좋다더라라는 데 이제 기반을 해서 모서리 특징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이런 중간 서피스보다 더 잘 이제 유지가 되는 강건하게 유지가 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점하고 선을 혼합해서 학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캐니 엣지 디텍터로 추출한 다음에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모서리라든지 이렇게 좀 더 강건한 특징을 주는 애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루핑을 하고 뭐 필터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존의 특징점을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천장, 벽 이런 데서는 특징점이 전혀 얻어지지가 않고 이제 모서리만 쓰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벽에서는 뭐 나오지가 않지만 특징점보다는 더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점하고 선을 혼합해서 쓰면 더 이제 많은 특징을 우리가 영상 항법에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것이 성능을 더 좋게 하더라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기반 장애물 검출에 있어서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랜서 기즈의 이제 연구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필요 없는 바닥면을 뭐 제거한다든지 이런 데 또 많은 이제 전처리 시간을 거쳐야 되고 스테레오 RCN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그 중간쯤에 이제 단한 카메라만 사용하면서 한 8Hz 이상 정도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경북대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애물 포인트 클라우드를 뭐 이런 식으로 얻는 데는 성공을 했고 이제 좀 더 향후의 실시간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 정보하고 RGB 이미지를 함께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물체를 인식하고 이 자동차의 위치를 트래킹하는 경북대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깊이 정보를 활용해서 장애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리더 팔로워 대형으로 가는데 앞쪽 뭐 드론 또는 다른 팔로워 드론하고 상대 거리를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이제 통신이 끊어지더라도 이 편대 비행 같은 거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리더 드론은 3차원 라이더 센서를 탑재하고 뭐 RRT 스타 같은 방식으로 경로를 생성해서 가고 있고 뒤에 이제 팔로워 드론이 RGB 카메라를 사용해서 리더를 추정하면서 이제 편대 비행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이제 향후에 가서는 이런 시뮬레이션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기에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충돌 요건을 감지한 후에 충돌 회피 경로를 빨리 이제 뽑아내는 것도 저희의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6회공 로봇이 바뀔 때마다 계속 서로 다른 방법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틀을 놓고 이제 거기 등장하는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비스플라인 같이 이제 곡선을 표현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갖다 쓰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뭐 이제 거리의 뭐 최소 세이프티 마진 아니면 궤적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뭐 이런 조건들은 이제 로봇마다 바뀌는 파라미터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비스플라인을 쓰면은 갑자기 뭐 이제 고기동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표현을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외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비스플라인 대신 다른 이제 그 동적 특성에 적합한 기법들로 스위칭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차년도에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낭 카메라에 지금 깊이 추정 위주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동적 장애물 위치 추정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뎁스 데이터가 없어도 잘 하는 것이 이제 3차년도 그다음 2단계 중요한 핵심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 이제 옵티컬 플로우니 하는 조금 더 고전적인 방법으로 동적 물체에 대해서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지 블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동적 물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해서 동적 물체를 빼내고 나머지에 대해서 항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본 과제를 통해서는 학습을 사용해서 동적 장애물이 등장하는 영역을 감지하고 요를 이제 항법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되 이렇게 되면 동적 장애물을 감지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성 센서를 활용할 수 있을 때는
관성 센서하고 정적 특징점의 이동 양상하고 전혀 다른, 예를 들면 다른 물체들은 진행 방향으로 가는데 얘는 뭐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웃라이어로 취급해가지고 이제 제외하고 그 물체가 예를 들면 요 노란 네모 부분이 이 아웃라이어더라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어떤 스타일의 물체고 하는 것들을 딥러닝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패러렐하게 계산해가지고 함으로써 이제 장애물 회피 루틴하고 물체 인식 루틴이 이제 서로의 그 계산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낭 카메라를 한 개 쓸 경우에는 뭐 필드 오브 뷰도 좁고 뭐 당연히 거리 안 나오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뭐 카메라를 여러 개 함께 써가지고 필드 오브 뷰를 넓게 확보한다든지, 그다음 이제 다낭 카메라 여러 개를 마치 댄스 스테레오 상황처럼 쓸 수 있게 이제 조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추정된 깊이값이랑 학습을 사용해서 추정된 깊이값이랑 이제 함께 써가지고 신뢰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시도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로 장애물 개수가 많지 않고 장애물 종류가 서로 다른 환경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제 장애물 분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은 어디고 그다음 물체는 어디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물체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몇 개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수의 장애물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단계에는 원래 그 실증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는데 총괄 측에서 1단계의 자체적인 시제품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부족하겠지만 실증 실험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객체 탐지 부분은 아까 그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그다음 객체 간 거리 추정에 있어서는 지오메트릭한 알고리즘들을 유지해서 이제 추정 속도가 한 10Hz 이상 나오는 알고리즘을 이제 한 위치 추정 정확도가 한 10% 정도 유지가 되도록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해본 거를 지금 실제 구현 중에 있고요. 이제 여기에 뭐 이 알고리즘이 뭐가 특별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저희 과제 핵심이 온보드, 그다음에 강인한 점, 그래서 빛 밝기가 어두워졌다 환해졌다, 그다음 동적 물체가 있더라도 되게 하고, 그다음에 조밀하게 복원하는, 즉 그래서 물체 경계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거리가 바뀔 텐데 그 바뀌는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지 더 타이트한 공간에서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제 주변 환경 인지 및 회피도 뭐 장애물 인지나 사실 크게 알고리즘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데요. 여기서는 회피, 즉 경로 재생성에 조금 방점을 둘 생각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비스플라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기술적으로는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표로는 장애물을 3차원 좌표계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그거에 맞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되 이 최적화된 경로가 안전한지 예상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 생성 시간이 10Hz 이상 나오도록 실증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데이터셋 확보의 경우에는 유비파이라고 저희의 이제 위탁 기업으로 들어온 곳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실내 무인기 자율비행대회에서 1등도 하고 한 이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대회 준비 뭐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 뭐 영상 데이터 찍은 것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비행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합성된 깊이 데이터도 있어서 저희가
이 드론 데이터만은 부족할 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환경 정보랑 드론의 동력항 정보랑 합쳐놓은 거여서 이제 실제 드론이 비행할 때 얻어지는 정보하고 유사한 데이터로 얻을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차원 지도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로봇 동력학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까지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점이 다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유비파이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엔더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주로 구축하고 저희가 알고리즘 만들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후에 실제 드론에 실어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요 검증 장소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조성한 이제 이 실내 비행장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쓰던 서울대 관악 캠퍼스 내 비행장보다는 훨씬 커서 이제 다양한 장애물 환경 같은 것도 이제 구축해 놓고 여기 옵틱 트랙하고 같이 사용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 정확도 같은 거 판정하는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에 이런 것들이 있대. 사용하려고 드론. 합니다. 겁나 커 보이지? 벤진 교수님 거기. 클래스가 다르네. 그래서 다낭 카메라 이제 목표로는 한 10m 정도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옵틱 트랙 그 가용 범위 내에 있어서 이제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밀리미터 단위 정확도로 저희가 이제 성능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RGB랑 이제 뭐 RGB 알고리즘이랑 옵틱 트랙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 빨리빨리 가능할 수 있는 셋업이 되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쿼드로터를 만들고 뭐 이것저것 붙여보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예제가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경북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장애물 놓고 뭐 이동체 충돌에 피하면서 뭐 시험하되 이 저희가 목표로 했던 장애물이 덴스하게 있어서 이 드론 크기 대비 한 거리가 200% 이내인 조밀한 장애물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뭐 충돌에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실험용으로 뭐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지도 없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장애물에 대한 인식 같이 하면서 비행하는 실험 경북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 성과로는 지금 국제 저널 한 편 이제 억셉트 됐고요. 그다음 이제 국제 저널에 지금 투고가 한 편 되어서 지금 심사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북대에서 또 저널이 한 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학술 대회 중에 이제 인정받는 아이로스의 논문 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 과제에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학생이 올해 그 아이크라라고 하는 봄에 열리는 로봇 학기 중에 제일 큰 데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아가지고 그 과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